이유도 없이 또다시 흥분한 사랑이 사랑아. 왔어. 갑자기 보호자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만해. 왜? 안돼. 저 붙다.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래? 보호자가 말려보려 하지만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녀석. 뒤로 돌아서. 뒤돌아 하자면 엉덩이 물려. 그래 사람 많이 데리고 왔냐고. 알았어. 야, 이러다 물기까지 하는 모양인데요. 덩치도 큰 녀석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달려드니 가족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되게 온순한데 자기 그냥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사람한테 많이 달려들어요. 아 얘는 그런 지 건 몸뚱이가 괜찮아요. 상하거나 말거나 이제 얘가 이쁘니까 일단은 그걸로 그냥 무말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가족들은 아니잖아요. 다르니까. 그리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또 제작진도 사랑이의 점프에 휘청할 정도인데 할머님에게 이렇게 달려든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머님과 할머님이 흥분한 녀석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사이 보호자와 둘만 남겨진 사랑이. 그런데 장난치듯 입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보호자가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려 하자 더 적극적으로 보호자를 깨무는데요. 야, 이거 장난이 좀 과한 것 같은데. 공격적인 입질은 아닌 듯하지만 그래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랑아, 너 정말 끈질기구나.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요? 맨날 그래. 맨날 장난쳐요. 저는. 쉬지 않고? 그러다가 좀 지치거나 아니면 제가 좀 힘들 때는 그냥 제가 방에 들어가요. 그때 또다시 보호자에게 입을 댄 사랑. 아, 이번엔 제대로 물렸는데요. 얼마나 자주? 뭐 횟수로 따지면 거의 10번 이상 무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의 시도 때도 없는 입질에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된 보호자. 와, 너무 심한데요? 긁히고 까지는 건 기본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물린 적도 많다고 합니다. 팔 보면 뭐 사람들이 뭐 자해했냐 아니면은 또 뭐 심지어 약 맞고 다니냐 그런 말도 많이 들어서 오해가 제일 많이 불편했죠. 제가 아픈 거는 뭐 나으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보면 여기도 다 그래. 다 막 시커멓게 먹이 들었더라고. 그냥 장난으로 넘기기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요. 왜 그래 또? 그런데 바로 그때.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갑자기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타난 할머니. 올라가. 그렇지. 이 자식이 그냥 앉아. 옳지. 누구한테 그렇게 달라들어? 선생님 그 막대기는 뭐예요? 이거요? 여기 이제 사람들 해코지하고만 뭐 막 부시면은 이거 들으면 도망가 올라가 버려.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저 숲에서 주워왔죠. 이걸 보면은 뭐 같은 거 막 그러다가 올라가니까 내가 이제 가끔 한 번씩 들지. 사랑의 매 같은 건가요? 얌전해진 걸 보니 효과는 있네요. 할머니한테 혼쭐이 난 후 시무룩해진 녀석의 기분도 풀어줄 겸 사랑이와 제대로 거기다 놀아주기 놀려고. 위해 산책을 나가보기로 합니다. 최대한 늘려서. 해봐. 알았어. 그런데 신나서 빨리 나가자고 할 줄 알았더니 예상과는 다른 반응인데요. 산책 안 갈 거야? 사랑이 안 나가? 나가기 싫어? 녀석을 겨우 달래서 산책줄을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 하지 마. 날릴 틈도 없이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물어버린 사랑. 안 될 것 같아. 예민해요, 얘가. 너무 예민해요. 알았어. 보호자에게도 성질까지 부립니다. 아이고 아파라. 몰라 이거 하면은 예민해지더라고 얘가요. 많이 큰 줄 모르고서 하네스를 제가 못 늘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봤더니 여기 털이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네스 트라우마 생겼는지
안 돼, 이거는 안 되겠어요. 안 돼. 스트레스를 받은 건지 하네스를 물어뜯기까지 하는데요. 잘라졌다. 이거 못 빼서 어떻게 빼서? 할머니 이거 든다. 얼른 올라가. 올라가. 이거 주고 할머니 주고 올라가. 올라가 얼른. 결국 또다시 등장한 막대기. 올라가. 과연 오늘 안에 산책이 가능할까요? 왜 앉아 있어? 여기가 다 떨어져서. 이제 이건 못 쓰겠네요. 사랑이 하네스 안 되면 초커 체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여기다 목줄 연결해서 해야 돼요. 여기. 근데 초코 체인 하는 법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애견 카페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하도 사랑이랑 산책할 때 너무 힘이 부닥쳐가지고 계속 넘어졌거든요, 거의. 그랬더니 거기서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초커 체인 하면은 좀 괜찮다. 최근 들어 초크 체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취직하고 응가시키고 동네를 여러 번 돌았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서서 저를 막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몇 번 당했어 나도. 괜히 이유 없이 달라들더라고. 가자. 가자. 천천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매일 더 열심히 산책을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녀석을 컨트롤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저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누가 뛰는 사람 있으면 막 같이 뛰어. 자전거 조심하고. 위험하겠네, 굉장히. 글쎄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가는 건 안 되지. 더운 날씨에도 지칠 줄 모르는 녀석. 이건 뭐 거의 사랑이가 보호자를 산책시키는 것 같은데요. 보호자님 거의 지금 끌려가듯이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맞아. 이렇게 하세요? 네. 원래는 목줄을 이렇게 안 잡고 손에 그냥 묶어놔요. 이러면 얘가 흥분해서 뛰면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목줄 놓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나아서. 집 안에서도 힘들어 보였는데 밖에서도 쉽지가 않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산책을 마친 후 지쳐 뻗어버린 우리 보호자님. 촬영하려면 일어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혜미야. 어머님 왜 이러시는 거죠? 자, 조금 전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혜미야. 혜미야. 안돼. 하지마. 형이 너무 싫어 진짜. 이름만 불러도 지금. 그러니까. 사랑아, 너 왜 그러는 거니? 얘가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다 무는 거예요, 저. 움직이면. 어머님을 경계하더니 보호자를 지키려는 듯 소파 앞에 떡하니 자리 잡는 사랑이. 그래도 금세 긴장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 혜미야. 아니었어요. 아니야. 안돼. 사랑 괜찮아. 어머님이 보호자에게 스킨십을 하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랑이. 괜찮아 사랑. 급기야 어머님에게 달려들기까지 하는데요. 사랑아, 하지마. 아까 경고했잖아. 우리 어머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왜 그러는데 나한테. 어우 미친 진짜. 같은 가족인데 왜 유독 어머님한테만 이러는지. 사실 촬영 전날에도 녀석에게 물렸다는데요.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이제 겁을 느끼거나 그러면 이제 어머니를 부르거나 딸을 불러요. 있으면 그때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고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도 괜찮으리라 이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물더라고요. 뭐 여기 지나갈 건데 왜 그래? 지나가기만 할게. 응? 안 돼. 하지마. 지킬 보호자가 없을 때도 어머님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사랑이. 왜 지나가지 못하게? 왜 못 지가? 왜 이래? 진짜. 이유를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안 돼.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지.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 행동으로 가족들에게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사랑이. 볼수록 걱정입니다. 그냥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녀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지금의 상황이 더 안타까운데요. 모든 게 자신들의 잘못인 것 같아 착잡하기만 한 보호자들. 더 잘 알았으면 사랑이 마음도 더 잘 알 거고 왜 그런지도 알 텐데 몰라줘서 미안한 거. 사랑이와 가족들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분한테 물어봐야겠죠?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육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사랑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출동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들어가자. 어이구 크다. 좋아? 너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엄청 좋아요. 물려요. 문다고요? 그럼요. 어휴 그래. 어휴 좋아. 어휴 착해라. 너무 착한데? 문제가 많죠. 전혀 물 것처럼 생기지 않았죠? 북극곰 같이 생겼네. 이건 봐야죠. 문제가 개가 많을지 사람이 많을지. 네? 의미심장한 설 전문가의 한마디. 과연 사랑인에는 어느 쪽일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사실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답답했어요. 들어오면서요? 네,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상황을 보고 좀 답답했는데 첫 번째, 사랑이가 착하네. 아니, 이건 대형견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아직까지도 배변 패드가 있다. 실내에서 지내는 반려견에게 배변 패드는 필수 아닌가요? 이게 왜요? 얘네들은 집에서 싸고 싶지 않아요. 특히 등치 큰 아이들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이 하루에 한 두세 번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예측 가능하면 밖에서 싼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아까 제가 싸는 걸 봤거든요. 나가는 횟수가 불규칙적이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안정이 없거나 아니면 횟수가 적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 좀 이제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키우고 싶어가지고 휴학한 김에 책임져보자 하고 그냥 무작정 데려오긴 했죠. 무작정.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어머니한테 허락받지 않고 네. 무작정. 전혀. 네, 제가 키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너무 크니까 애는 불쌍한데 얘를 어떻게. 아이고 이 큰 아이고, 것이 어떻게 이 좁은 해줘야 돼?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쌍하고. 아, 우리가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면 되지.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족들의 동의를 얻고 데리고 오지 않은 아이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면 동의했잖아. 우리 같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 노력해야 돼가 되는데 지금 우선 두 분은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해주면 되죠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가 힘들잖아요 라는 대답이 나와버리잖아요.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알고 데려왔어요? 네, 활동성 많고 네. 그래도 뭐 산책만 자주 시켜주면 괜찮을 줄 알고 활발하니까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가고. 얘네 원래 뭐 하던 종이었어요? 양머리게요. 그렇죠. 네. 양머리 아이들이 은근히 이제 이 민첩성도 있고 약간의 리더십 같은 것도 부리려고 해요. 생긴 거와 다르게 상당히 키우기 까다로운 견종 중에 또 하나예요. 사랑이를 입양할 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보호자가 택배를 받으러 간 사이 또 제 버릇이 나와버린 사랑이 갑자기 흥분해 보호자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왜 또? 평소에 하던 대로 한번 해봐요. 평소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냥 놔둬요. 네,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뭐 무시하는 게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좀 봐야겠다. 지금 좀 흥분했다. 왜 그래? 짖으면 안 돼. 사랑. 왜 또 짜증났어? 이게 짜증내는 것 같아요? 네.
짜증 부리는 거 아니에요? 놀아달라고? 사랑 놀아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놀아달라고는 너무 스킨십을 하거나 놀아달라거나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네. 지금 한번 기다려 시켜봐요. 간식 가지고요. 아니 없는 상태에서. 사랑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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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앉아. 아니. 아니야. 이 녀석 앉아고 뭐고 들은 척도 안 하는데요. 아니야. 앉아. 팔짱 끼고요. 일어나 보세요. 팔짱 끼고 일어나 보세요. 한 번 더 올라타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네. 앞으로. 더 앞으로. 눈 마주치지 마요. 처음 보는 보호자의 반응에 좀 당황한 것 같죠? 보호자의 관심을 끌어보려 하지만 반응이 없자 사랑이도 잠잠해집니다. 이쪽으로 사랑이 불러서 원래 잘하던 거 하나만이라도 시켜봐요. 네. 사랑 이리와. 이리와. 사랑. 손 흔들지 말고 네. 앉아 시켜보세요. 사랑. 앉아. 앉아. 그러면 무시, 그냥 무시. 다 지 맘대로 되네. 이 녀석 혼자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해맑죠? 드디어 설쌤 등판. 사랑, 앉아. 과연 사랑이의 반응은? 옳지. 이런 게 돼야 돼요. 흥분했을 때 진정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안 보호자가. 돼요. 보호자 진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흥분할 때 못해. 계속 흥분만 네, 시켜요. 그걸 못해. 지금 딱 봐도 되게 걱정되는 게 세 분 리더십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시작부터 난감한데요. 시도 때도 없이 가족들에게 달려들었던 사랑. 그때마다 다들 어쩔 줄 몰라하며 난감해했는데요. 자, 지금 짖으면서 보이는 포즈가 뭐예요? 엉덩이를 쭉 빼고 있어. 그쵸, 이거 무슨 의미예요? 달려들겠다는 거. 뛰어들겠다. 봐봐. 제가 새나게 얼마나 봤어요? 새나게 많이 봤어요? 몇 번 봤어요. 몇 번? 책은 강아지 책. 하나도 안 책은 봤어요. 안 봤죠. 지금 제가 아까 처음부터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통이 안 되면 뭘 배워야 돼요? 소통하는 법. 우선 상대방 언어를 배워야죠. 네. 강아지. 얘한테 우리 사람 말을 알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강아지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상체를 낮추고 엉덩이를 드는 건 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흥분해서 놀자! 놀자! 이러는데 그동안 물었더니 놀아준 거예요. 설쌤 말대로 보호자에게 대놓고 입질도 자주 했던 사랑이. 장난인 듯 보여도 덩치가 있다 보니 보호자의 팔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잘못된 건지 몰라요. 왜? 개들이랑은 이렇게 놀아요. 그쵸. 얘는 입이 손이니까. 개들이랑 이렇게 놀고 개들끼리는 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안 나요, 잘. 그렇죠. 우리는 아우 끄떡하면 상처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놀아도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보호자님 잘못한 게 많네요. 그리고 손을 많이 움직여. 맞아요. 우리 보호자님이, 우리 따님이 손을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재밌죠. 움직이는 장난감이니까. 그리고 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짖으면 쳐다봤을 거예요. 내가 짖으면 관심 받는구나. 물면 장난감이 움직이고 짖으면 관심을 받아요. 그러면 얘는 뭘 하겠어요? 물고 짖죠. 네. 그래서 아예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팔짱 껴서 움직이지 말고 짖어도 눈 쳐다보지 말라고. 무시를 하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이가 달려들거나 입질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일 때면 눈을 똑바로 보며 훈육하곤 했었는데 오히려 관심을 줬던 거네요. 그런데 사랑이를 혼내던 중 특이한 행동이 포착됐는데요. 뭐예요? 뭐 한 거야? 너도 아파봐라. 왜 개가 돼요? 내가 아프니까 너도 아파봐라 그거야.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이는 누나 미친 줄 알걸요? 왜 갑자기 내 귀를 물어? 그 귀가 얼마나 아픈데?
귀가 강아지들이 가장 아픈 곳 중에 하나예요. 엄청 얇고 신경도 많아서 귀가 되게 예민해요. 걔들끼리 만약에 사랑이가 어떤 강아지를 물려고 하는데 얘가 앙 해버리면 사랑이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끔 사람들이 개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우린 머리가 있는데 왜 개처럼 행동을 하려고 해요? 머리를 써서 충분히 그렇게 안 해도 리더십을 올리고 이건 잘못됐다, 이건 해도 된다라는 걸 알려줄 수가 있는데 굳이 개처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보호자님 확실히 아셨죠? 이제 사람답게 행동해야 돼요. 우선 지금까지 봤을 때 무는 건 놀자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계속 놀자고 할까? 심심하니까. 그럼 왜 심심할까요? 집에 놀 게 없어서. 집에 놀 게 없거나 우리가 못 놀아줬구나. 제가 아는 대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시켜요. 정해진 시간에. 아침에 산을 타고 와요. 그럼 힘들어. 집에서 잠만 자. 그리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저녁에 또 나갈 거니까.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게 내가 놀러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 좀 참아요. 근데 언제 나가서 놀 줄 모르고 나가는 횟수도 너무 적고 그러면 뭔가 흥분됐을 때 놀 수 있을 때 과하게 흥분해서 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것들 중에 자기가 장난감을 찾기 시작하죠. 설쌤 말이 맞았어요. 요 녀석 많이 심심했는지 행주를 물고 와 혼자 노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호자에게 점프하고 입질하는 대신 안전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문제. 보호자가 쉬고 있을 때 어머님이 보호자의 이름만 불러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달려들었죠. 이 집에서 지금 자기랑 그나마 소통이 되고 자기 이뻐해주는 사람이 따님밖에 없으니까 따님 지키지. 엄마가 계속 무서워하고 얘랑 제대로 된 소통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엄마를 리더로 생각을 안 해요. 내 보호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지킬 보호자가 없을 때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들어가서 엄마를 못 가게 하려고 왜?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는 걸까요?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얘를 더 불안하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야? 눈치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쟤 어떡해. 그래서 얘가 달라들까 어떡해. 봐. 막 얘 달려들 것 같아. 일이 겁나가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소리 지르고 막 무서워하고 하니까 또 우습게 보는 것도 있죠. 첫째 무서워요.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걱정되는 거야 지금. 개를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고. 좀 무서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심각한 거야. 내가 보면 이게 제일 심각해요. 제가 보면. 저도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봐도 심각해요. 이게 근데 저런 반응이 나와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파양이에요.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다. 최선을 다해서 다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고려해봐야 되는 게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파양인데 저런 모습을 보이고 걔를 무서워하면 이게 앞으로 땡겨져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무서워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걔를 키우는 선택이 잘못된 거죠. 책임져야 돼요. 더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이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던 어머님. 그럴 때 등장했던 것 바로 할머니의 막대기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를 제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는데 요거 괜찮나요? 저 물걸? 몇 번 이렇게 훅 하면 앙 할걸요? 그게 거기서 끝날까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는 거야? 할머니랑 엄마는 왜 그러는 거지? 이거밖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저건. 이제 막대기는 그만.